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회계 1급 2020년도 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회계 1급 회사 A 2001 코드고요. 김은찬 사원으로 로그인 하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에 있는 문제 화면 같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다음 중 당사의 회계관리에 대한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회사 등록 정보의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열리고 있습니다. 네, 1번부터 보시면, 자, 김민준 사원은 회사 업무용 수용처 관리를 한다. 자, 회계관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회계관리 모듈 구분으로 바꾼 다음에 보면 김민준 사원 같은 경우는 업무용 수용처 관련된 관련된 권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1번은 맞는 설명. 2번 성병진 사원, 자, 본인의 전표를 승인 해제할 수 있다. 자,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승인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3번 성병진 사원은 전표 입력, 전표 출력 가능하다라는 거, 예, 맞는 설명. 김은찬 사원은 관리자로서 결산, 재무제표 관리, 부가가치세 관리까지 합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네, 부가가치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4번도 맞는 설명. 자, 2번 문제, ERP를 운영하는 사원 중에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 입력 시 미결 전표로 생성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승인 전표가 되는 사원은, 자, 대차 차익이 있는 경우에는요, 뭐 승인 권한자, 그리고 수정 권한자라고 해도 미결 전표로 생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대차 차익이 없다라는 건 전표를 잘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단서가 되는 게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라는 단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곳은 사원 등록에서 회계 입력 방식 여부를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사원 쪽은 이렇게 공란으로 한 다음에 조회 누르면 이제 전체에 대한 사원이 나오고요. 회계 입력 방식 이쪽에 있는 거가 이제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 있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미결 전표가 생성됩니다. 전표 입력했을 경우에. 그러면 미결권자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결로 된 후에 이제 누군가 승인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결인 회계입력 방식 미결인 사원을 찾으면 됩니다 라는 건데요. 최영서와 성병진 둘이 있는데 정답은 여기 성병진, 이렇게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영서는 사용자 여부가 부기 때문에요. ERP 요거 전산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문제, 다음 중 당사의 회계 관련 시스템 환경 설정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스템 환경 설정 쪽으로 갈게요. 네, 조회는 회계 관련된 거니까 회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등록된 고정자산은 월할 상각으로 계산합니다. 자, 여기 등록자산 상각은 월할 상각 2번 맞으니까 1번 맞고요. 2번 전표 입력할 때 입금, 출금 전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표 입력, 입력 부분에 대한 부분, 입출금 사용 여부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입금, 출금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3번, 자, 고정자산 등록할 때 자산코드 5자리 자동부여. 자, 자산코드 자동부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자동부여 된다는 게 틀렸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전표 입력할 때 관리 항목의 사용부서별로 예산을 통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용부서별로 예산 통지하는 건 맞는데 예산 관리를 맞죠? 예산 관리도 하고요. 예산 통지도 하고 있고. 사용부서, 예, 맞는 얘기. 3번이 틀렸습니다. 네, 4번 문제. 다음 중 주 한국생산 본점의 2020년 1월 판매 관리비 중에 현금 지출이 많은 순서로 오른 것은, 자, 현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요. 회계관리의 전표, 장부관리의 1월계표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1월계표에 에 대해서 차변은 나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나간 거, 대변은 금액이 들어온 쪽입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월이니까 1로 봐도 상관없는데, 네, 월계로 보겠습니다. 1월만 보면 되니까. 이런 다음에 쭉 데이터 불러오면요. 1월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오고요. 현금 지출이 많은 순서로 오른 거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나간 차변 쪽에 현금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찾으면 돼요. 대체는 현금이 아닌 다른 걸로 뭔가
출금이 된 부분은 이제 대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손익계정 쪽에 판매관리비 중 현금으로 나간 차변의 현금값이 가장 많은 것 순서대로 나래비한 걸 찾아라 라고 이걸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차량유지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그리고 접대비 복류세금 송심이 동일하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2번이 가장 잘 나래비를 한, 그러니까 잘 열거한 나래비, 열거한 걸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5번 한국생산본점은 6개월 이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2020년 9월 30일 현재 6개월 이상 외상매출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 네, 요거는 채권 연령 분석 쪽에 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채권이 빨리빨리 회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거의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계정 과목은 네, 외상 매출금 조회하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현금 외상 매출이 안 된 거니까 쭉 보시면 하진테크 같은 경우가 계속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예요. 주 한국생산본점은요, 전년도 장부를 마감 후 2월 했다고 합니다. 다음 중 전년도에서 2월한 외상 외입금액 거래처별 잔액이 일치하는 것은 인데요. 네, 요거는 초기 2월 관리,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 쪽에 기초 초기 2월 관리, 회계 초기 2월 등록에 가시면 초기 2월 된 금액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외상 매입금이 나오죠. 이대로 조회를 하시고 외상 매입금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여기 있네요. 예, 그러면 거래처별로 이렇게 금액이 2월 된 금액들이 쫙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라라 실업 틀렸고 신흥전자도 신흥전자는 맞았네요. 2번이 일단 정답. 유신상사랑 정우실업도 틀렸죠. 정답 2번만 맞는 설명입니다. 7번 문제. 한국생산본점의 2020년 3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2천만 원이다. 장부 금액을 확인한 후 이에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분기를 오른 것은 자, 지금 소모품 취득 시 자산 처리를 했대요. 그 자산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먼저 소모품 계정의 금액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소모품 기말이 2천만 원 남았으니까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뭐 재무상태표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합잔을 더 많이 보는 타입이라 합계잔의 시장 펴볼게요. 재무상태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2020년도 3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자, 소모품으로 다 처리를 했으니 소모품 6천만 원을 처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2천만 원이 남았다는 건 4천만 원을 썼군 이라는 거죠. 그래서 4천만 원 소모품비, 소모품 줄여주는 비용 늘려주고 소모품 줄여주는 4번 분계를 해야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 주 한국생산본점은요 2020년 11월 30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 31일 날 400주 를 1주당 19,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처분시 수수료가에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수수료를 가감할지를 판단을 해야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일단은 유가증권 관련된 건 자금관리 쪽에 자, 유가증권 명세서를 보시면 주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자, 유가증권 명세서의 기표일자는 일단 올해로 1년으로 쭉 잡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증권번호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증권번호가 해당이 되네요. 액면가가 2만 원인 주스, 만 개의 주스를 샀었고 이 중에서 400주를 매각했죠. 근데 주당 1,000원씩 손해보면서 팔아버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당 1,000원씩 400주에 대해서 40만 원에 대한 손실이 났는데 여기에다가 수수료까지 더 업해서 손실이 난 걸로 이렇게 계정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만 원 손실로 해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주 한국생산본점은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취한 증빙 ERP를 관리하고 있다. 다음 보기 자료를 전표 처리 후에 2010년 2월 한 달간 본점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각 증빙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요거는 사실 전표 처리를 하지 않고도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에서 봐오셔도 되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자, 지금 2월 한 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2월만 딱 잡고, 꼼수인데요, 꼼수. 자, 보시면, 신용카드 범인에 대한 합계, 그리고 개인, 뭐,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 수취제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전표를 칠 거는 회식비 30만 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법인카드고요. 그러면 신용카드 법인카드가 65만 3천 원에서 30만 원이 더 는 68만 3천 원이 돼야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1번은 아닌 건 이렇게 해도 솔직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꼼수. 그리고 다른 것들 맞죠. 지금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수취제 대상도 맞고 세금 계산서도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전표 치지 않고도 여기서 그냥 바로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가시면 되겠고, 그래도 전표를 한번 쳐보고 꼭 가야겠다 하시면 이게 맞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FM으로 다시. 네, 2월 6일로 해서야 전표를 한번 찍고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꼼수? 꼼수라기보단 꿀팁?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뭐 그런 거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뭐 품위내역 이런 거 안 써도 상관없고요. 자, 얘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800번대 식대일 거고 회계팀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한국식당이고 금액은 30만 원. 네, 여기 증빙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증빙별로 파야 되니까. 네, 그러면 신한카드 매출 전표 부분이니까.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인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네, 이걸로 하고요. 뭐 부가세도 없기 때문에 매입 전표 찍을 필요도 없고 간단히 차대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얘는 신한카드 법인. 네, 이렇게 지금 이것도 증빙을 식대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네, 일단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매입 전표가 더 맞지만 뭐 일단 증빙을 더 만들란 얘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매출 매입 큰 상관은 없겠네요. 여튼 문제는 풀어봅시다. 이렇게 조회를 다시 해볼게요. 여기 내용 보이시죠? 이렇게 전표를 찍어서 보셔도 되고요. 전표 없이도 사실은 어디 쪽에 있는 증빙이 될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셔서 빨리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면 풀이 과정이 없어도 5점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답만 맞춰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조금 시간을 줄이시면서 푸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좀 알려드리고 하는 거고요. 10번 문제, 주 한국생산 본점은요 2020년 1월에 대한 자금계획서 활용합니다. 자금 반영을 했을 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자금권의 결의처, 자금 과목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자금계획 쪽은 자금관리 이쪽이고요. 자,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1월에 대한 자금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1월에 대해서 자금계획을 세우려고 하고요. 자금 반영을 네, 이렇게 했고요. 네, 반영이 되어 있네요. 네, 여튼 네,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한 후에 보겠습니다. 네, 고정적으로 하는 건 여기 자금 반영 한 후에 고정자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수입 임대료 부분, 네, 기타 경상 수입으로 해서 청유통 230만 원으로 해서 여기 청유통의 기타 경상 수입에만 고정자금이네요.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4번이 정답. 11번 문제, 한국생산 본점은요 ER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사 경비 지출에 사용한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을 L2
경비영수증 관리 항목을 등록하여 사원별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영서 사원이 회사 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경비를 미지급 비용 계정 처리로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조건값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개인 신용카드고 경비 영수증이면서 사원별로도 관리하고 미지급 비용 계정 처리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조건값이 많을 때는요. 여기 관리 내역 현황 쪽에 항목이 좀 몇 개 없을 경우에는 관리 항목 원장이 한 2가지 정도만 있으면은 관리 항목에서 하실 수 있는데, 조건값이 많으면 내역 현황 쪽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잔액 이쪽으로 가시면 관리 항목이 하나, 둘 해서 여러 가지로 떠요. 여기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메뉴를 좀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관리 항목 일단은 경비영수증 L2로 하고 싶대요. 그리고 관리 내역은 신용카드, 개인, 그리고 관리 항목 두 번째, 이번에 사원 관리 내역은 지금 최영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최영서 한번 잡을까요? 그리고 기표 기간은 11월이래요. 계정은 또 미지급 비용, 엄청난 조건값을 걸고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인가 봐요. 이렇게 하면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단기 증가분 요거인 3만원이 이번 달에 사용한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당사는 목료수행비 식대로 편성된 예상 금액 중에 20만원을 20년도 7월 5일에 회계팀 접대비로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전용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요. 7월 회계팀 접대비의 잔여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줘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전용부터 먼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산은 예산관리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산관리 쪽에서 예산 전용을 하려면 예산 조정 입력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회하면 계정 과목이 쭉 나오고요. 자, 지금 할 거는 판관비 쪽에 있는 회계팀 7월 5일이고요. 접대비 판관, 목료수행비 식대를 접대비로 이제 전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800번대 코드까지 가면 자, 식대, 판관비, 목료수행비 식대 요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 거고요. 이쪽 접대비로 옮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옮기기 전에 거에 계정으로 가셔서 여기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20년도 7월 5일이고요. 예산 전용. 그리고 조정 과목은 접대비로 할 거고요. 800번대 그리고 회계팀. 조정 금액 20만원. 뭐 이런 거 조정 내가 안 써도 상관없어요. 20만원 했습니다.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은 예상 전용이 이제 접대비 쪽으로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단기 집행 쪽으로 가서 조회하시면 이쪽 가시면 지금 7월 달에 50만원에서 20만원 예산 전용이 되면서 쭉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용이 잘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잔여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예산 실적 현황에서 얼마나 실적이 되었고 이제 예산이 얼마나 는지 잔여 예산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7월이고요. 자, 승인 집행이라서 승인 집행 접대비 잔여 예산은 167만원이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번 문제입니다. 핵심 ERP에서는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 변동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중 자산 변동 처리가 불가한 항목입니다. 자, 자산 관련한 거 고정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요거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업장 이동이 없구나. 부서 이동은 있지만 사업장 이동 없구나 라고 외우고 계신 분들은 오케이.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고정자산 등록조에 가셔서 아무 때나 보세요. 그냥 건물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추가 등록 사항에 이렇게 자산 변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020-0101 한 다음에 보시면 이게 구분이에요. 여기 없는 거 찾아라 라는 부분이고 없는 거 부서 이동은 있지만 사업장 이동 없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참에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닫기 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되고요. 자, 14번 문제. 아래 자산 변동 내역을 입력하고 나서 한국생산 본점에서 2020년도 1분기 결산 시 손익거래장서에 반영될 비품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거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자, 이번엔 비품 부분이고요. 비품에 대해서 노트북 B 이거를 지금
부분 폐기하기로 했으니까 추가 등록사항에 가셔서 일자 2020년도 3월 31일자로 해서 네, 폐기 안 쓰셔도 되고요.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전기mark 감가상각 누계 감소분까지 해서 이제 같이 내용이 뜨게 됩니다. 네, 이런 다음에 네, 내용을 보면 지금 보라는 거는 저거죠. 1분기 결산식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네, 판관비에 반영될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비구분 800번대로 해서요. 1사분기니까 1, 2, 3월 확인 조회하시면 이제 해당 계정 과목별로 있고요. 지금 보라는 거는 비품의 단기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1, 2, 4, 7, 6, 1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 다음 중 한국생산 춘천지사 2020년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매출, 매입, 거래건에 대해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네, 요거는 부가세 관리 쪽에 가서 볼 텐데요. 부가세 신고서. 네, 그리고 춘천지사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부가세 쪽에 지사 쪽이 나오면 계속 지사로 좀 걸려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사업장 헷갈리지 마시고 네, 2000번으로 꼭 하셔서 네, 하시면 되고요. 2020년도 1기 확정이기 때문에 4, 5, 6월 2, 4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네, 1기 확정 신고 4, 5, 6월 네, 이렇게 보면 이 확정 네, 춘천지사 조회하고 불러오기 네, 불러오기 조회하고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야 됩니다. 수출은 영세율이 기타에 있어야 되는데 수출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 있어요.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있으니까 틀렸고 3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매 매출이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소매 매출 그리고 기타 건별 매출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소매 매출이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네요. 얘가 맞고요. 자, 카드로 매입한 거래 중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다. 자, 고정자산 매입분 네, 매입분에 그 밖에 공제매액세 쪽 들어가면 일반 매입이죠. 고정자산 매입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은 없기 때문에 틀렸다. 4번 틀렸습니다. 3번만 맞는 설명이네요. 자, 16번 주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 2기 예정 부가세세 신고와 관련된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수치명세서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가세 관리 쪽에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그리고 수치명세서 쪽으로 가시면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2기 예정이니까 네, 3, 4분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회 예 불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취한 거는 여기 그리고 발행한 것도 또 별도로 해서 두 개를 다 조회해 보죠. 없네요. 네, 수취한 부분부터 보도록 하면 일단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으로 공급가액 5만 원의 매입권이 있습니다. 네, 수취한 거니까 매입한 거는 현금 영수증 수취명세서 쪽을 보면 되겠네요. 공급가액 5만 원. 네, 있죠. 있죠. 네, 5만 원 매입권이 있다. 네, 맞고요. 네, 그리고 2번 신용카드로 공급가액 215만 원 매출 발생했습니다. 매출 발생은 발행된 쪽이기 때문에 이쪽 봐야 되는데 아무리 불러와도 대답이 없는 네, 발행직계표 없어요. 매출 발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은 모두 사업용 카드로 했으니까 맞았고요.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 중 고정자산 매입한 거 20만 원 세액 있는 거 맞고요. 다 맞네요. 2번만 틀렸네요. 자, 17번 문제. 다음 보기에 거래 내역을 입력 후에요.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직수출한 원화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 네, 이때 전표 입력을 사실 안 해도 볼 수 있어요. 안 해도 볼 수 있지만 네, FM대로 입력을 하고 나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표는 요거는 춘천지사이기 때문에 2000번 춘천지사로 이제 바꿔주시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리고 2월 3월 3일이죠. 3월 3일. 네, 품이네요.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고. 네, 네, 구분은 이제 네, 이거는 즉 수출이기 때문에 매출이죠. 6번. 네, 거래처는 D&H. 네, 점포유형. 세무 구분은 수출 16번. 이런 거 두시고요. 환종은 USD. 환율 1200. 외화 금액은 네, 만불. 네, 1, 2, 3, 4, 5, 1, 2, 1, 2, 3, 4, 5, 6, X. 네. 그리고 미수금 뭐 별다른 거 현금 줬다 이런 거 없으니까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국내 매출액 아니라 해외 매출액이라서 해외 매출. 4010이 뭐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네, 외상 매출금 네, 두겠습니다. 네, 부가세 예수금 쪽에 춘천지사 사업장 잘 잡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네, 쭉 내려오시면 네, 승인이 됩니다. 승인까지 이제 확인하신 후에 보시면 되겠어요. 네, 승인된 후에 이제 수출 관련된 걸로 해서 자, 지금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직수출한 원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춘천지사 2000번이고요.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조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불러오기 해주시면 되고요. 네, 쭉 보니까 지금 외화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원화는 지금 보라는 건 원화죠. 55700000 원화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도 2기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하고요. 3월 31일 회계처리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2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다시 올게요. 2기 확정이니까 4분기. 네. 불러오기. 불러올 필요 없네요.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거 지금 매출세와 매입세, 차감세를 가지고 지금 분계를 잘 한 거, 회계 처리 알고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부가세 예수금 상계 처리, 부가세 대금 반대차이로 상계 처리하면서 나머지 내야 되는 거 230만 원은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3번과 같은 회계 처리 하시면 됩니다. 네, 19번 문제.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20년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면세 수익 금액이에요. 자, 1기 예정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1사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 불러오게 하시고 예 하시면 내용 나와집니다. 네, 그런 후에 면세 수익 금액은요, 요쪽에 안 나와 있고요. 과세 표준 탭을 가셔야지 볼 수가 있어요. 자, 매입 면세 수익 과세 표준 명세가 있고요. 면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게 내용이 맞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20번 문제. 한국생산 춘천지사는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부가세 신고 시 간주임대를 포함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자, 간주임대료 회계처리에 오른 것은인데요. 자, 간주임대료 부분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인 명세서 이쪽에 보시면 네, 춘천지사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네, 관련된 간주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자, 보증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10%만큼 요거를 간주임대료로 봅니다. 그래서 보증금 이자 요거의 10%. 그래서 정답은 67131만큼이 부가세 예수금 세금과 공가 이렇게 해서 1번으로 처리가 되죠. 여기 있는 부분 보셔도 이제 회계 처리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보기의 기말 정리 사항을 입력 후에 한국생산 본점의 2020년도 3월 말 1분기 결산 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요? 자, 결산을 해야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처로 하시면 되고요. 네,
본점이네요. 이번에 본점이죠. 본점. 네, 3월 말 결산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네, 매출원가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계정 설정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네, 그 외 기말 정리사항 없어요. 감가상각 할 필요 없고요. 그런 다음에 단기순이익 보니까 87118 90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단기순이익 아니죠. 네, 단기제품 제조원가입니다. 네, 저 좀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단기제품 제조,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큰일 날 뻔했죠. 네, 491-749-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라는 부분이니까 52번 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22번. 자, 한국생산 본점의 2020년 6월 말 상품과 제품의 총 판매량이 3만 개일 때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단기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몇 개인가라고 구하라고 합니다. 요거가 이런 형식의 문제 잘 안 나왔었는데 되게 난이도가 높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손익분기점 공식을 알고 나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을 조금 써보면요.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요. 요렇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매출액, 단위당 판매 단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단위당 판매 단가, 네, 뭐 매출액 상관없어요. 단위당 변동비. 오타가 왜 이렇게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오타가 요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여튼 뭐 그런데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고정비는요. 고정비 나와 있죠. 지금 400, 000 나와 있고요. 단위당 판매 단가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나와 있어요. 단위당 판매 단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단위당 변동비는 우리가 3,185원인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일단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판매량은 나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을 판매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판매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가셔서 매출액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2020년도 6월 말이니까 6월 30날 155-500-000 이렇게 했을 때 155-500-000 나누기 지금 3만 개 30만 개 5,185원이죠. 그 얘는 5,185구나 라고 해서 일단 풀어주신 후에 얘를 나누면, 그러니까 얘를 2,000원으로 나누면 4억을 2,000원으로 나누게 되면요. (20만 개) 그래서 적어도 손익분기점 가려면 20만 개는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23번 문제. 자, 한국생산본점은요 2020년도 12월 3일 제품 냉장고를 한 대를 자 원가 150 시가 190에 춘천시청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표를 입력하고요. 타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을 알라고 합니다. 일단 전표 입력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전표 입력은 자 본점이에요. 1000번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자, 12월 3일 자, 품위 내역은 두시고요. 자, 요거를 냉장고를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 쪽에 있는 제품을 일단은 대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춘천시청으로 보내면서 나는 기부금 처리를 할 겁니다. 비용 처리를 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낼 때 타계정 구분이 나와 있고요. 자, 타계정 대체 출고 요거로 해서 2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차변으로 해서 기부금 비용 처리를 할 거고요. 춘천시청에 150만 원 제품으로 기부한 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타계정 대체 출고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를 자, 손익계산서에서 봤을 때 자, 12월 말일 기준으로요.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회해 보면은 자, 제품 중에 타계정으로 대체된 게 요만큼 600만 원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24번입니다. 한국 생산 본점은요,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월 말 현재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비의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자, 1,000만 원인 경우 실제 재료 소비량 얼마인가인데요. 자, 요거는 자, 결산 자료 입력 쪽에 이제 재고액이 나왔기 때문에 자, 1월 말 1월 결산으로 해서 자, 기말 원가, 원재료 재고액을 직접 넣어주고 나서 원재료비 소비량을 파악하고 나서요, 단위당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기말 재고를 넣었더니 소비된 게 2425000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위당 2,000원이니까 우리가 소비된 소비량은 212250 단위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그냥 기말 재고액을 해서 소비량을 구하고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한국 생산 본점의 2020년도 제조 경비가 가장 낮은 분기입니다. 제조 경비 부분에 대한 거라서 원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자, 원가 보고서를 보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기간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분기, 그래서 기간별 원가 보고서로 해서 분기별 조회. 제조경비가 가장 낮은 분기는 제조경비 요거죠. 보시면 요거 4분기네요.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출 범위는 기존과 뭐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 비슷한데 뭐 손익 분기점이 나왔다는 거 뭐 그런 것들만 좀 까다로웠지 괜찮았습니다, 문제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손에 빨리 숙달만 시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